자, 이번에는 귀염둥이 사임방 모시겠습니다. 아직 신장식 변호사님은 방송 끝나고 달려오는 중인 것이고, 네. 네. 양지열 변호사는 방송이 없어졌어. 제 잘못은 아닙니다. 네. 그냥 없어졌어요, 방송이. TBS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 코너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 뭘 하나 만들어야겠어, 억울해서, 저녁에. 자, 노영 변호사님도 앞으로 계속 나오시죠? 반갑습니다. 자, 네네네. 신진 변호사님. 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게 자주 품절이 돼요. 그래서 있을 때 구매해야 되는데, 마리안느 깡탕. 여러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어요. 이번이 기회입니다. 지금 추석 이벤트로 할인을 진행합니다. 팥 들어간 걸로 먹어요? 아니면 그냥 먹어요? 이거 너무 귀한 거를 팥까지 넣어가지고, 세상에, 이건 진짜 사치다. 세 종류가 있어요. 무염, 그리고 가염 크런치. 가염 크런치는 소금이 아삭아삭 씹히는데, 그게 되게 예품이에요. 이게 뭐지? 소금이야? 근데 소금이 그냥 소금이 아니거든요. 이 소금 자체도 굉장히 귀하다고. 아무 데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안느 깡탕 이렇게 쳐보면은 후기가 너무 많이 나와. 드셔보시면 알아. 잡숴봐. 이게 천연 버터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조금 짧아요. 근데 1인 가구다. 저는 냉동보관에서 먹거든요. 냉동보관했다가 해동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6개월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버터가 왜 유통기한이 있어요? 원래 있습니다. 그래요? 버터 원래 막 썩혀서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버터 치즈. 섞였어. 미안해요. 크런치는 처음 먹어봤는데, 이게 뭐라 형연할 수 없는 재미가 들어가요. 먹는데, 요 조그만 게 있어서 식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긴 한데, 달라져요. 저처럼 재미없는 사람 옆에 신주진 변호사 같이 재미있는 분이 딱 들어가서 조합을 딱 이룬 느낌? 자, 우리 노영 변호사님. 저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 두 분은 동업자다. 제가 365일 다이어트. 에 목을 매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먹거든요. 네. 9개째 먹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 이거. 그러니까 동업자 맞네. 웬만하면 이렇게 안 하거든, 이 사람이. 막 공짜로 사준다 그래도 절대 안 먹는데, 야 맛있어? 그래요? 관리하시는 분인데 진짜로. 진짜 맛있어. 안 믿어진다는 저 표정. 아니, 이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버터. 이건 양버터라 그래요? 네. 나도 동업합시다, 같이.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이준석 가처분 승리로 끝났어요. 자, 여기 법리 핵심이 뭡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거예요. 다 먹고 얘기할래요?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꼼수 부리지 마라. 꼼수 부리지 마라. 다 변호사거든요? 이렇게 보여도? 변호사들의 논평 한마디씩 들어보죠. 꼼수 부리지 마라. 판사가 그랬거든. 무슨 비상상황이야. 비상상황 아니구만. 진짜 니들이 민주주의를 알아? 이렇게 판사가 반문한 것 같아요. 당원들이 뽑아놓은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쫓아내면 이건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야. 이준석이 마음에 드냐, 마음에 안 드냐 하고 상관없이 당원과 민심을 통해서 민주적 절차로 선출했잖아, 니네가.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니들 몇 명 모여가지고 자른 거 아니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봤더니 위기상황 아니네, 씨발. 가처분 심리날 판사가 왜 비상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여러 번 물어봤대요. 국민의힘 대리인한테. 근데 저희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 정도로 되게 궁색했던 거예요, 사실. 자, 신장진 변호사 오셨습니다. 아직 프로그램 남아있는. 반갑습니다. 우리 노영 변호사님 그거 깔고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꼭? 네. 노영 제가 변호사님 키가 전용. 작아가지고요. 다리가 길다고 합니다, 보통. 황금 비율이라고. 자, 신준 변호사님. 비상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자충수였던 것 같아요. 당대표가 사고냐, 거리냐.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건 거리가 아니라 사고다. 그러니까 내가 직무대행을 해야만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거리가 아니라고 했잖니. 두 번째, 비상사태가 되기 위해서는 회의를 정상적인 의결을 할 수 없을 정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그와 비슷한 상황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어떻게 했어요? 최고위원들이 처음에 사퇴한다 그랬다가 나 사퇴서 안 냈으니까 사퇴 아직 안 한 거야.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것도 자충수죠. 그러니까 판사가 사퇴서를 안 냈다. 의사결정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비상사태가 아니다. 판사님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신장희 변호사님? 이분들은 절차 하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에 강박이 걸린 거야. 그래서 최고위원회도 거치고 또 전국 상임위원회의 최고위원회 의결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따박따박 잘했어. 그걸 보니까 비상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비상이다라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다 지켰는데 뭐 절차 다 지켰네. 그럼 비상이 아니지. 절차 다 할 수 있는데 왜 비상이야? 야, 상임정국이 거쳐서 정국위까지 의결하는데 열흘밖에 안 걸리는데 최고위원도 그렇게 뽑으면 되잖아. 뭐가 비상이야? 절차를 지킬수록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 저는 그냥 파국으로 달려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셨겠지. 똑같은 판사한테 가는 거거든요, 지금?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비상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아예 당원에 적겠다라고. 비상 상황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비상 상황을 지금 만들어낸 거야, 조건을. 대통령 선거에 비교를 해보세요. 대통령을 뽑았는데 여당 내에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국무위원 5명이 사퇴하면 대통령도 바꾸는 걸로 하자.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니까 당대표를 교체해? 제일 웃긴 거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이다. 근데 왜 5명 전원이 아니고 4명일까? 선출직 최고위원 중 1명이 김용태가 사퇴를 안 했거든. 아직도. 아직 사퇴를 안 했거든. 두 번째도 사퇴 안 할 것 같거든. 속내는 뭐냐? 국민의힘 권리당원은 당대표가 될 수 있다. 단 이준석만 빼고. 속내는 그거야. 제가 봤을 때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는 하나예요. 집착. 이준석만 아니면 된다. 이준석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면 2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소돼서 빵으로 보내버리는 거. 또 하나는 지금처럼 당대표에서 쫓아내고 절대 못 돌아오게 하는 것. 근데 보세요. 만약에 기소될 것이 확실하거나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무리한 그렇지. 일을 벌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경찰 수사가 자기들 뜻대로 안 나온다는 거지. 오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찬성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라고. 첫 번째 이렇게 했는데 실패했는데 두 번째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거거든. 근데 똑같은 재판부야. 이것은 권성동 혼자의 고집이거나 또는 뭐 장제원 혼자의 뜻이거나 이게 아니야. 대통령의 의중이야. 이 정도 드라이브는. 그러면 내가 궁금했던 건 대통령일까? 부인일까? 우린 안 궁금해. 저분만 궁금해한 거예요. 윤심이 작동했다는 건 기사로도 나왔어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요일날 부랴부랴 다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이. 어디로 가냐. 변호사들한테 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면 안 되지 막 그래서 안 된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왔는데 권성동 의원이 들어가서 윤심이야. 그래서 박수 치고 끝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나 뭐 특정 의원 몇 명이 얘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윤심인데, 근데 남편일까 부인일까? 몰라, 파국이야, 이건. 우리는 빠집시다. 우리가 같이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인가 부인인가? 둘 중에 한 사람의 의지의 반영이다. 내지는 스님인가 법사인가. 그 말은 내가 안 했다. 자, 또 두 번째. 대통령 일정이 유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치 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난 이거 격가지라고 봐요. 핵심은 뭐냐면 두려움이 없어. 이제 100일 됐고 그 사이에 유사한 일들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로 유출했다. 그게 비서관이든 수석이든 행정관이든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못합니다. 두려움이 없어. 계속해.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두려움이 없다. 근데 두려움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야 돼. 이거 틀림없이 문제될 건데. 근데 했잖아. 그러면 목적이 있다 이거야. 그게 이제 여기가 언터처블이다. 그걸 보여주는. 네. 길을 바꾸고 갔대요, 길을.
이렇게 요즘에 다운되어 있었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길을 바꿔 와서 행복해서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긴 한데 제 말은 잡으려면 금방 잡는 거거든요. 근데 못 잡잖아. 언터처블인 거야. 근데 이 라인이 이 언터처블 진짜 핵심 라인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지금. 오늘 뭐 뉴스버스에서 나온 걸로 보자면 장모하고 김건희 씨 수사했던 경찰관, 그 무혐의 처리하고 했던 경찰관은 VIP 초청으로 해서 취임식에 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건을 수사한 그 경찰관을 꼭 집어서 꼭 불렀어. 집어서 불러. 그 다음에 소위 극우 유튜버라고 했던 다 불렀잖아요. 예? 왜 그럴까? 왜? 여기가 레드라인이야. 여기 넘어오지 마. 라는 거죠. 그 뒤에 또 비선이 있다는 거예요. 김모 씨가 있대요. 그래서- 유언비어니까 잘 새겨들으세요. 톡편지. 좀 다르게 보는 게 관점이 뭐냐면 대통령 취임식 때 명단도 없다 그랬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적인 인사들 초청한 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폐기를 한다 그랬는데 박근혜 때 취임식 때 이 개인정보를 공개를 해달라고 기록관에 요구를 했더니 개인정보만 다 지우고 이름은 다 준 거예요. 자기 생일잔치가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행사잖아. 거기 취임식 명단을 대통령 기록관에 이첩을 안 시키고 폐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본인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검찰이잖아요. 근데 검찰이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 그 결국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한 아무도 못 하는데 대통령이 얘기를 못 하잖아요. 대통령이 못 건드리는 사람은 한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얘기를 못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도했다기보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아니야, 진짜 나는 의도라고 봐요. 아예 이거 뭐하러 의도해요? 자, 뭐냐면, 난 그세 저도 번째, 의도가 있다고 봐요. 여기가 찐이야, 언터처블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건 나의 혼자의 추론이에요. 추론? 나는 권력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 적어도 이 라인에 있는 그룹은 차기를 자기들이 만든다고 생각하는 권력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 관종이라. 관종이라서 이렇게 초반에는 그런 생각하였으나 혹은 실수로 뭘 몰라서 제2부속실이 없어서 가 아니고 나는 권력의지의 표명이라고. 그러니까 직접 힐러리처럼 본인이 직접 나선다 안 나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윤을 만들듯이 이 다음 정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권력의지의 표명 아니겠느냐라는 게 분명히 재선에까지인 만큼은 그냥 팩트 같아요. 최근에 논란된 게 순방 갔을 때 목걸이 한 거 있잖아요. 목걸이. 반 클리프 뭐? 반 클리프 비싼 뭐예요? 거. 예. 클리프 앤 아펠. 이게 6천만 원짜리라고 하고 좀 큰 건 1억도 넘어간다고 하는데 지인에게 빌려왔느니 해명조차 제대로 안 됐잖아요. 처음에는 현지에서 빌렸다고 네. 그랬어.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가격이잖아요. 문제가 생겨도 감히 가서 제대로 물어볼 수조차가 없는 거죠. 왜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데 대통령은 못 나서잖아.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사안을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가 자기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겠어? 처음에 현지에서 빌린 거다. 자기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겠냐고, 부인 관련인데. 근데 그렇게 가려고 그랬더니 어머? 이미 그 보석을 한국에 있을 때 하고 찍은 사진들이 있네? 현지에서 빌렸다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갈아엎은 거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빌린 것이다. 원래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500만 원 이상 보석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된 거야. 자랑할 땐 좋았지. 자랑할 때는 언론에서 막 써줬단 말이야. 근데 김의겸 의원이 이거 보석 신고를 했나? 신고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신고 안 한 이유가 생겨야 되잖아요. 이게 빌린 거야. 두 개는. 또 하나는 소상공인한테 샀다는 거 아니야. 이게 그중에 제일 싼 게 한 1,몇백만 원 아니야. 500만 원 이하로 샀다는 거 아니야. 완전 꿀팁 아니야 지금. 쇼핑. 티파니를 어떻게 소상공인한테 사? 그건 나도 하는데. 전부 다 세계적인 명품인데 어딘가에 가면 500만 원 이하에 판다는 거 아니야. 이미테이션인가 보지. 쇼핑 꿀팁이야 꿀팁. 근데 가품면 난리 나요. 문제 나죠. 대통령 부인이 가품을 상표 꽂힘이지. 아니, 그것도 못 빠져나가네 글로. 아니 연예인들 가품 하나 잘못 들고 나면 연예인 생활 끝이에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가품이 아닌데 500만 원 이하로 어떻게 사 이거를. 제일 싼 게 1,500. 1,500만 원짜리가 티파니예요. 그거 어디 소상공인이 파는 거 500만 원 이하에 알려달라고. 당근. 빌렸다는 말이 되게 흔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청문회든 법원이든 어디 나가면 증인들이 하는 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물건
빌렸어요. 공인이기 때문에 빌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돼요. 그 DJ 때 온로비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옷을 빌렸냐 샀느냐. 빌려도 문제가 된다. 뇌물이다. 그거는 1,00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2 해가지고서 뇌물 액수를 따져요. 근데 아까 하던 얘기 좀 마저 끝을 냈으면 좋겠어요. 다음을 노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심각한 음모론인데. 100일 동안 관찰 끝에 내린 결론이 부인 라인의 권력 의지가 보인다. 아마추어여서 절차를 몰라서 관리자가 없어서 실수로 라고 보기엔 계속 반복되는 데다가 일정 유출 같은 것은 지지율 하락하는 가운데 모두가 조심하고 있는데 그냥 대놓고 해버린 거야.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다? 알았다. 알았는데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왜 계속 하느냐 그러면 권력은 여기에 있다. I think! 전두환 정권 시절에요.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게 이순자 씨와 연계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조선일보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언론 플레이를 누가 했느냐 하면 쓰리허라고 한 허삼수, 허화평, 그 다음에 허문도 전핵관이죠.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쓰리허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박철원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쓰리허가 83년에 완전히 날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되느냐? 장세동류의 돌격대만 전두환 정권 주변에 딱 남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무원이 2개인 줄 알았더니 3가지로 늘었잖아요. 어공과 늘공과 검공. 셋 중에 제일은 검공이더라. 돌격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언터처블을 드러내면 돌격대가 언터처블을 호위하고 돌파하는 돌격대 중심으로 여권의 권력의 축이 옮겨갈 거다. 또 있어, 보여요. 또. 오늘 네. 출원 퍼레이드인데 다 연결된 사안이라 묶어서 하는 건데 최근에 관저공사 업체가 21g 처음에는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전시에 후원했던 업체 최근에 새로 추가된 것은 그 업체가 무자격 업체였다. 전기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전기를 훔쳐 쓴 거야. 한전에서 보니까. 근데 21g은 보니까 전기공사 면허가 없어. 애초에 전기공사 면허가 없어서 이런 공사를 딸 수 없는 업체였던 거야. 그런데도 이 업체한테 준 거예요. 엄청난 무리지. 21g뿐만 아니라 히림도 있죠. 여기도 코바나 콘텐츠를 3번 후원했던 곳인데 여기는 집무실 쪽에 맡았단 말이에요. 내가 궁금했던 건 이 업체들이 코바나 콘텐츠하고 관련이 있는 거는 명백하잖아요. 근데 부인 김건희 씨가 이 업체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맡아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누가 거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궁금했던 건 그거야. 누가 이 일을 했을까? 왜 건진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오네. 좀 돌려서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히림은 건진의 스승이 만든 복지재단, 연민복지재단에 1억 원인가를 출연을 했다. 그렇지.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연결고리가 뭐냐면 건진 법사가 코바나 콘텐츠 명함을 들고 다닌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명함은 들고 다닐 이유가 있으니까 들고 다닌 거 아닙니까? 역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여기서 했던 출원 중에 하나가 기업주들이 뭐 면접 볼 때 관상 보려고 혹은 뭐 사업 미래 점쳐보려고 이렇게 무속인들을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 건진이, 이 기운이 심상치 않으니까 하늘 그림을 걸어라. 그럼 그림 팔 수 있잖아. 무속인이 이 코바나 콘텐츠 같은 회사에서 왜 명함이 필요했을까? 이 관계가 오래됐잖아요. 관계가 지속되려면, 나 점 좀 봐줘. 이걸로 안 된단 말이야. 역할이 있었다고 봤거든요. 그게 이제 내 생각에는 그림을 파는 역할 아니었을까? 아니, 내 추론입니다. 영업 담당이죠. 그림 팔고, 기업과 관계 맺고, 그 기업은 나중에 후원업체로 들어오고, 최근에 생각해보세요. 건진 등장했잖아.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대기업이 전화했다는 거 아니야? 기업들에. 조심하세요. 기업에 간다는 거 아니야. 기업을 상대하는 창구 아니었을까?
그 건진이 그 후원사들을 연결하는 거간이 아니었을까? 너무 구질구질하잖아요. 아무리 해봤자 10억도 안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요 다음 시나리오로 또 있어. 왜 이렇게 할까? 나는 건진이 여기서 커미션 직접 먹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수를 짓이야. 앞에 최순실 사례 봤잖아. 그냥 먹으면 잡혀. 내가 아까 권력의지를 얘기했잖아요. 권력의지의 연장선상에 보자면 플랜이 있다고 봐. 그 노영희 변호사님이 생각하고 계신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긍이 가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라면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예전에 저 소기 사업하던 제 친구가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을 납품을 뚫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었는데 못 뚫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선이 됐던 대통령에게 후원금 냈던 영수증을 그 회사에 냈더니 바로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물론 20년도 전 얘기예요. 크게 바뀌었겠어요? 토목이라든가 건설 중에 가장 큰 것들은요, 강국공사예요. 끊임없이 국가는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국방부 이전은 시작도 안 했어요. 거기는 조단이라고 하거든. 보안공사라 수의계약 한단 말이야. 근데 저는 직접 먹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한다.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다. 그 다른 방식이 뭘까지 열심히 저도 연구하고 있어요. 한마음이 되어서. 그러면 뭔가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좀 텀을 뒀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연결고리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는 끊지 말고 관찰해 봅시다. 이현동이라고 하는 국세청장이 연민재단에 17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출연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 아,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면 중간에 커미션 먹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단이 등장하던 다양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어. 근데 그들이 빚지는 건 정권초에 다 해버리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쭉 연구해 보면서 이 사람들의 방식이라면 아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 귀를 막읍시다. 이 얘기에 계속 빠져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금속. 누구한테 빌렸다고 하는데 명품이기 때문에 저는 빌린 사람이 누군지를 밝힌다면 그 사람이 언제 구입했는지 밝힐 수가 있거든요. 뭐 사실은 밥값 때문에 100 몇십 군데를 막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찾으려면 금방 찾죠. 찾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누가 과연 1,600밖에 안 해? 그냥 빌렸어. 빌려줄게. 갔다 와. 이게 너무 의심스럽다. 그거를 제공한 사람을 밝혀야 된다. 이자 없이 돈을 빌렸으면 이것도 뇌물이에요. 이자를 면제받은 거거든요. 하더라도. 주변에 혹시 6천만 원, 1억짜리 보석 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헛살았구나. 없네. 100살입니다. 난 티파니 반지 50만 원짜리 있어요. 내 돈 주고 산 거. 왜? 외로웠어? 어느 날 되게 힘든 날 스스로에게 보상을 좀 해주고 싶어서 위로해 주려고 사는 게 있어요. 티파니 반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위로해 줄 때는 깡탕 버터를 하십시오. 나 이 정도 먹어도 되잖아. 갑자기 훅 들어와. 마지막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이재명 대표가 송치된 게 하나 있어요, 최근에. 백현동 의혹. 따옴표 치고 송치됐거든요? 송치됐다는 건 검찰에서 기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보면서, 아, 작전을 바꿨구나. 원래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때려잡던 거는 뭐 대장동, 조폭, 성남FC, 지자체장으로서 직권남용, 또는 지자체 공직자로서 비위, 이걸 디리터 팠거든. 뭐,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파도. 작전을 바꿨어요. 요 송치는 백현동 의혹이 아니고, 백현동 관련해서 했던 발언.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어. 아무리 뒤져도 돈을 안 먹었어. 돈이 먹은 게 안 나오니까 작전을 지금 바꾼 겁니다. 백현동 의혹 송치. 무슨 백현동 관련 직권남용이나 비혐의가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압박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게
정부 압박한 적 없다. 협박한 적 없다. 협박한 적 없는데 협박했다고 표현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완전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 그때 국정감사 때 그 얘기할 때가 본인이 후보로 등록한 상황이었어요?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도 있잖아. 너무 멀다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멀어서 작년 10월인가 원래 이거는 그런데. 구성 요건에도 안 맞아요. 원래는. 근데 그래서 법리상으로 보자면 그걸로 100만 원 이상을 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는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작전을 그렇게 바꿨어요. 처음에 저도 백현동 의혹 따옴표 쳐갖고 나와가지고 누가 돈 받은 게 나왔나? 근데 돈꼬리를 못 잡고 말꼬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더 나아가는 뇌피셜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거비 보전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요. 500억 정도. 그렇지. 공직선거법으로 피선거권 박탈 플러스 선거비 보존받은 거 당에서 토해내라.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망하게 생겼다. 이 프레임으로 가려는 작전. 물론 이 뜻대로 다 안 돼요. 안 돼. 안 안 되는데 돼. 작전을 바꿨어요. 이렇게 작전을 바꿨던 얘기는 돈 모은 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돈꼬리를 못 잡았어. 그러니까 말꼬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난 오늘 그 론스타 국제중재 오후 2시에 한동훈 기자회견 하는 거 봤어요? 동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정말 개선 장군이야. 완전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법무부 장관 해가지고. 와, 나 진짜 서럽다. 정말 개선 장군이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단 하나도 진실과 가까운 게 없고요. 먼저 6조짜리를 2,800억에 막았다. 그거 아니거든요. 원래 7,700억짜리 소송이에요. 한동훈 관련해서는 내가 깨달은 바가 있어. 최근에 관찰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 디테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한동훈은 그러면 디테일로 하나하나 다 깨줄 수 있는데 그거는 한동훈의 방식이에요. 예.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냥 논평을 하면 됩니다. 어우 재수 없다. 근데 그거를 오늘 기자회견 우리가 얘기했던 황비용 남아 당자강 맞네. 될 수 한비용. 없다. 혼자 나라를 구하고 국익은 있잖아. 자기가 다 지켜. 자기 취임한 지 100일 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은 10년짜리 소송에. 세상에 잘난 사람 많은데 자기가 잘났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드물어요. 그게 얼마나 재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렇게 쭉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통령이 되는 길은 없다. 꼭 그거 한번 아니 보세요. 근데 나는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난 그래도 기본적으로 좋고 싶은 걸 떠나서 똑똑한 줄 알았더니 저 사람 말을 심하게 하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에 혈세가 단 한 푼도 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이의신청하겠습니다. 없어 방법이 이의신청 방법이 절차 자체가 없어요. 그런 절차가. 자, 그렇게 디테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그걸 다 안단 말이야. 내가 억울하고 속상한 거는 2,800억이라는 금액을 왜 남기냐고. 원래 안 남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형사재판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 론스타가 이 날로 먹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웠어야 된다고요. 한동훈하고 윤석열이가 다 했다. 내가 정말 황당무계했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하고 추경호 악의 축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건 싹 빠지고 자기네가 무슨 조선 의열단에서 뭐가 일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난리를 치고 앉았고 이유 신청을 한 해 만에 난리를 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황당해요. 근데 막 되게 그럴듯하게 막 얘기를 해. 나 진짜. 그거를 사람들이 모를 줄 아냐고. 기자들이 모르냐고 기자들이. 아니, 그거 100일 된, 쓰냐고 이게 아우, 10년간 시끄러워, 진행된 진짜. 소를. 그러니까 재수없다고. 그만해. 너무 열받았어.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진짜 똑똑한 줄 팩트가 알았는데. 아니야. 그만해, 이제! 자, 이제 먹고 가요, 이제. 이 사진이 있었네. 이것도 팬클럽에서 뿌린 거야. 이게 이제 김건희 씨라고 알고 봤더니 소방 공무원이었어.